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투맨 윤장혁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한테 잠시만 집중해 주시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지난 2010년에 일어난 한 교통사고 때문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고장난 차량을 도로 위에 방치, 언론에서 참사라는 표현을 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쳤습니다. 이처럼 2차 사고는 일반 사고와 다르게 매우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치사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국내의 교통사고 사례, 논문, 법규, 자동차 동호회 1,500명을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은 안전삼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줬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들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안전삼각대는 지금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트렁크, 공구함 혹은 트렁크에 위치되고 있는데요. 이게 빼기도 불편하고 설치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난 설치 안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승자 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남의 차에 어디를 만져야지 뒤를 열리는지 모르니까 설치 못합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은 모노코크 바디입니다. 차량이 쉽게 찌그러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렁크에 이 장비가 있다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중앙고속도로 43중 스톨 사고도요. 성인 남자 4명이 열다가 끝내 실패해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교통사고라는 것은 드라마에서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차가 180도 돌기도 하고요. 측면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선을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보수적인 자동차 회사에다가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요?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럴 때 이 매트를 이렇게 바로 뒤집으면 삼각대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풍이 불어도 대형 트럭이 지나가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트 밑에는 안전조끼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미 독일에서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거 아닌 이 삼각대처럼 보일지 몰라도 기내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폴리카보네이트로 해서 탄성과 강성을 유지했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부품은 부식 방지를 위해서 스테인리스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도로 위에 적용을 하게 되면요. 분당 150대가 지나가는 고속도로에서 신속한 설치는 곧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언제 이거 조립하다가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이쁘게 사고가 나지가 않습니다. 차선을 2개, 3개 걸치기 때문에 다차선의 반복 알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2개 이상의 삼각대를 꼭 가지고 다니라고 아예 법규로 명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삼각대를 LED로 제작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점등을 계속 삼각형 오른쪽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후방에서 차가 올 때 전방에 사고가 났다. 선택지는 좌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말을 못합니다. 삼각대 하나로 2개 이상의 효과를 갖는 패턴 안전삼각대도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나아가서는 비콘과 결합시켜서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시키면 자동차 안에서 경고음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차종에 따라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안개가 자욱하더라도 악천 후에도 삼각대 존재를 끝까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삼각대와 비교해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그냥 뒤집으면 됩니다.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끼리는 설치 시간을 1초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1초도 걸리지가 않죠. 그리고 일반 삼각대와 비교해보면 시인성이 10배 이상 밝습니다. 밝기는 단위 면적의 제곱이므로 10배 이상 밝은 저희 삼각대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량이 늘어나니까 더욱더 안전하게 사고 지점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잠시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매트에 연결시켰죠. 자동차 애프터 마켓 시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전과 편의 쪽이라면 난 계속 돈을 쓰겠다라고 소비자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매트 시장은 예전에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봇대 이렇게 매트를 터는 게 일상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가 급증하면서 호흡기 질환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동차, 실내 오염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청소하기 편한 이런 매트들을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이 지금 약 1,000억 이상이고요. 가격대는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5% 정도만 추가로 된다면 저희 삼각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에서도 몸체와 반사 시트를 비용이 가장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만큼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뒀습니다. 저희는 사실 작년에 창업한 벤처 스타트업입니다. 1차 스테이지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저희가 이게 시제품이 아닌 이제 양산 제품을 오늘 들고 나왔는데 실제로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사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저희 아버지도, 운전이 서툰 저희 어머니도, 면허를 갖다 따는 저희 친척 동생도 누구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인쇄매체에서 보는 말 중에서 가장 또 싫어하는 표현이 OECD 교통사고 사망률입니다. 이거 분명히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2년차 접어들었는데요.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수상 또는 입상을 조금 해서 저기까지 오게 됐고요. 특허는 14개 정도를 출원 등록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8개로 늘어갈 예정이고요. 이미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스위스, 인도, 스페인, 일본에 샘플로 다가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까지 투투맨 임정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질문을 정확히 채워주셨습니다. 심사위원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우수 BI 어워드 그때 제가 심사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그때 발표하고 다른 게 없어서 그때 지금 시간은 많이 지났거든요. 네네네. 그 사이에 좀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때 특허 이제 아이디어 단계에서 그때 시작이 돼서 연이 됐고요. 그 후에 지금 양산을 다 갖췄습니다. 양산을 갖췄고 특허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디벨롭 시켜서 좀 더 안전하게 특허 맵을 짰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거는 아직 오프 더 레코드인데 4대 홈쇼핑이랑 지금 이야기가 주고 나가서 올해 말에 할지 내년 초에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세 차례 전시를 통해서 오더를 좀 받은 상태고요. 지금 사실 다음 주에 저희가 독일 전시회 갑니다. 그때 자동차 회사 두 곳이랑 지금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사실은 제가 그때 회사 그만두고 연말에 할 거 없어서 사실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연이 돼서 그 후에 조금 창업진흥원 중기청부터 해가지고 다른 공공기관이랑 잘해서 지금 양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랑 버전이 지금 5인데요. 힌지 부분이나 내용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기 죄송합니다. 예. 그 매트가 재질이 고뭡니까? 지금 그게 조금 혼합되어 있는 건데 보통 EVA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PE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섬유나 이런 쪽은 전혀 안 쓰시는군요. 예, 앞으로도 친환경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유아용 장난감 만드는 곳에서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그 매트 청소하는 그런 시스템들에서는 네네. 이쪽에 저게 붙어 있으면 좀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잠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서 청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습기가 들어간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 방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필름 부분 같은 경우에는 3M 거 정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증 기간이 10년입니다. 예. 소리입니다. 예. 예, 설치 편의성 측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좋게 봤는데, 예.
지금 발표 자료에도 있듯이 이게 지금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설치 용이성 문제도 있지만 현재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거리 규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100m, 200m. 예. 그렇다면 뭐 쉽게 설치할 수는 있지만 그 거리의 법적인 거리에 맞춰서 뭐 빨리 설치하든지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뭐 기존 거와 거의 네네네. 문제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물론 현재 그 거리 규정에 대한 뭐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는지. 저희도 지금 여기 몇몇 분들도 인쇄 매체를 통해서 아실 것 같은데 그 원래 도로교통법이 4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그 거리 규정이 바뀐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간에 100m, 야간에 200m인데 저희도 경찰청부터 해서 국토부에 가서 회의도 여러 번 참석해서 지금 선진국은 30m에서 90m 사이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그 거리 같은 것들이 제동거리가 좋아져서 이렇게 변화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설치하는 거리 같은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삼각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조립을 하거나 당황했을 때 소비자들한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곧 더욱더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비콘을 잘 활용을 한다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관제센터에 정식으로 경고 문구가 날아가서 그 지역의 주변 차들한테 알림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금 거리 규정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 하면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운전자한테 어쩔 수 없이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네. 그 말씀하신 내용으로도 그 법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규정 지금 거리 규정은 100m, 200m 이거는 거기까지 이제 사실 걸어가서 놔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맞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비콘으로는 좀 저희가 차후에는 풀 수 있어도 지금 거리 규정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예. 매트 종류가 우리가 지금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무 매트도 있고 그다음에 네. 섬유지드 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네. 설치 방법론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매트에 기존 차량을 가진 자가 네네. 그것만 구입해가지고 매트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매트 플러스 판매입니까? 기존 차량을 가진 사람이 매트에 설치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 매트 추가할 수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익 구조가 약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매트랑 같이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하면은 네네. 기존 매트가 다 깔려 있는데 네네네. 그 기존 새 것을 버리고 네네네. 다시 이걸 매트를 산다는 것은 또 네네. 기존 삼각대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경제성 측면에서 예예. 그 부분은 소비자가 예예. 활용도가 과연 어느 정도 갖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 그 문제 한 문제고요. 네네. 또 지금 저렇게 설치했을 경우에 바람에 의한 풍력에 의한 그 이 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까? 서가 지금 있는 게? 법적인 것도 도로공사의 시험연구원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법적인 규제까지는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는데 방금 최초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B4에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또 컨택을 하고 이야기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두 번째 그 이야기했던 바람에 의한 내용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느냐? 네, 그거는 스프링 힌지로 충분히 더 커버가 가능하고요. 지금 문제는 법적인 규제에서 얘기하는 풍속을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힌지가 되어 있습니다. 풍속의 범위가 어느 네네. 정도니? 풍속 60입니다. 60? 네네. 60까지 60이면 어느 정도 압니까? 초속 60이라는 것은 저희가 초속 그 60은요. 규정을 예예. 태풍에 네네네. 이번에 왔던 우리가 맞은 태풍의 최고가 제주도에 57m입니다. 퍼세컨입니다. 네네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 고정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건 문제인데 그 부분에 한번 증명을 한번 해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60은 이거 아니고. 끝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삼각대보다는 더 튼튼합니다. 기존의 삼각대 무게는 1062g인데 가장 무거운 것이요. 작은 것은 960g입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것은 약 2kg가 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바닥에 장력으로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질의 시간이 많이 좀 초과됐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만 제가 좀 예. 여쭤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 시장에 지금 아마 판매를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시장 판매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네. 아까 보니까 여기 전멸 기능이 있던데요. 아, 전멸 기능의 그 전원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는지요? 두 가지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이게 노말 버전인데요. 노말 버전은 약 7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 저희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LED 버전은 삼각대나 여기다 둘 다 설치가 할 수 있는데 그 전멸은 배터리로 뒤에 연결을 해서 지금 그거는 시제품까지만 완성이 됐고 양산은 아직 시작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이미 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 조금 두텁습니다. 뒤에가 이렇게 뿔처럼 뒷부분만 이렇게 좀 두텁게 되어 있습니다. 아, 노말 버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트 말고 일반 삼각대에 그렇게 패턴 기능을 넣었고요. 매트에 넣는 것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매트 두께가 꽤 두꺼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잠깐 보충할게요. 아까 판매 가격이 7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5개 한 세트에 7만 네, 맞습니다. 원이네요. 예. 그 기존의 매트가 사실은 폭리를 많이 취해서 예전에는 한 2-3개 업체가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 84개 회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희 생활가전, 현대모비스부터 해서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모두 지금 매트를 만들고 있는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네. 네,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발표에 대한 도민평가단의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의성, 시장성, 표현력, 잠재력 등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5점에서 10점 사이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누르셨습니까? 네, 투표를 종료합니다. 그러면 도민평가단의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오뚜기 안전삼각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표는 주식회사 수연테크 이종진님의 산재 예방 다기능 안전 기막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오시기 예, 수연테크 이종진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사업 아이템은 다기능 스마트 안전 기막개입니다. 목차는 개발 배경부터 제품 기능 동영상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현장 작업자들이 난청 및 질식 폭발 위험을 알면서도 왜 안전용구, 기막개라든지 가스 감지기를 차용하지 않고 작업에 임할까요? 요 최근에도 아시겠지만 남양주에서도 이제 가스 폭발 사고로 14명의 인재가 있었고,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밀폐 공간의 작업자들의 어떤 질식재해 문제도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공장에서 80데시벨 이상이면은 방음 기막개를 착용해야 되는데도 작업자들이 착용하지 않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불편하다는 겁니다. 착용하면 잘 안 들려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장시간 착용 시 불편하다. 그리고 안전 도구를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착용하려고 하니까는 불편하니까는 착용하지 않고 작업에 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엔지니어로서 20년 이상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의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템의 개요는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작업 환경을 위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템은 일단 양산이 되어 있는 넥밴드형입니다. 여기에 저희 제품에는 같이 가스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헤드형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의 기능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단순 기막개가 아니라 기존 기막개에 사람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어떤 사운드 필터링 효과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어떤 목소리는 잘 들리게 하고 난청을 일으키는 고주파 영역 때는 안 들리게 이야기해 가지고 시끄러운 작업장에서도 기막개 착용 상태에서도 작업자들끼리 원활하게 대화도 할 수 있고 작업자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막개 내부에 이제 가스 센서가 있어가지고 밀폐 공간 작업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질식재해가 발생되는데
착용하는 기마개의 어떤 가스 감지가 되면 착용하는 기마개의 알람을 알려줘서 미리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불편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했을 때 저희 제품은 이제 소음만 차단하고 착용 시 원하는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식 및 폭발 재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기본 방향은 산업재해, 난청하고 질식 재해를 동시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기술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마개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난청을 유발하는 고주파 영역 때는 안 들리게 하는 그런 기능. 그래서 작업자들이 기마개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기마개를 탈거하지 않고도 작업자들끼리 원활하게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효율 향상이라든지 난청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도 작업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인명재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스 감지 센서가 그 기능을 다 대신하기 때문에 미연의 어떤 알람 기능을 착용하는 기마개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인데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작업자도 중요한 목숨이기 때문에 저만 대피하는 게 아니고 그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동시에 알람을 줘서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작업자도 같이 대피할 수 있는 기능의 제품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술은 말씀드렸지만 사운드 필터링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 주파수 영역 때만 잘 들리게끔 한 거.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스 센서를 이어가지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위험 알람 주는 기능. 그리고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알람을 줘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작업자의 안전을 도와주는 기능. 이게 저희 제품의 기술이고, 이 제품은 아까 이미 스마트 기마개는 특허 등록이 돼 있고 추가로 특허 출원이 3건이 진행되고 있고 해외 출원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방음 기마개 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7억 달러 이상의 어떤 큰 시장입니다. 아시아 시장은 한 35% 정도 되는데 매년 6.2% 이상씩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메이커는 3M하고 하니웰이 점유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3M이 한 90% 이상을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시장은 저희는 크게 산업 현장하고 환경 소음 발생 현장입니다. 산업 현장은 저희 일반 공장이라든지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소음 현장, 그리고 정화조라든지 하수구 밀폐공간 작업장 쪽이고, 환경소음은 군대 쪽이죠. 포격 사격을 하는 군대, 여기도 이제 환경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음악 공연장이라든지 나이트클럽, 스포츠 이벤트 행사장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환경소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분석은 가장 큰 장점은 저희 제품은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단순 기마개가 아니고 소리를 작업자들끼리 원활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 플러스 가스 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작업자들이 동시에 이런 기능을 다 할 수 있고, 가장 큰 경쟁력은 기능 플러스 기타 제품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기타 경쟁 제품들은 소리 기능이 있는 제품들은 고가라서 작업자들한테 보급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저희 제품은 보급형 가격이라서 단순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합 분석을 해보면은 저희 제품은 아무래도 시장 선점 효과도 있고 단점도 많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인식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도 계속 활성화되리라 판단이 들고, 저희도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판매 전략은 저희 제품 아무래도 초기에는 B2B로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제조업 국가다 보니까는 제조업 쪽에 있는 공장에다가 기존에 있는 단순 기마개를 대체해가지고 저희 기능 있는 기마개로 대체할 수 있게끔 공략하고 있고, 향후에는 B2C로 해가지고 기마개 내부에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탑재해가지고 기마개 착용 상태에서도 전화 수신이라든지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기능의 제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1차 년도에 7억에서 3차 년도까지 70억 이상의 제품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제품은 구상화부터 이렇게 나가고 있고, 1차 년도 시작 진입, 인지도 향상 이렇게 나갈 예정이고, 3차 년도에는 점유율 향상해가지고 해외 시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 시점은 지금 제품이 양산돼가지고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기능 영상이 돼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공사장 등 큰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소음이 80데시벨 이상이면 작업자들은 난청의 위험이 있어 방음 귀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착용 시 잘 안 들려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처하기 힘들고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한 문제점이 있어서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에 따라 대화가 가능한 귀마개 제품이 있으나 고가의 제품으로 보급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일회용 귀마개 사용 시 착용이 불편하며 재사용 시에는 더러운 기름때로 인해 다시 사용하기 어려워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수연테크의 스마트 방음 귀마개는 마이크로 외부 사운드를 받아들여 사람의 음역대역, 이외 소음 음역대역, 특히 난청 유발 고주파는 차단시켜주는 기능으로 소음은 차단시키고 대화는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스마트 방음 귀마개의 구조를 보면 마이크로폰, 이어폰, 메인 기판, 충전지, 조작부 등으로 나뉘며 방음 효과를 증대와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 이어폰에 메모리 폼 팁을 탑재하였습니다. 사운드 필터링 기능은 간편한 조작으로 원할 때만 사용 가능하고 작동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오프되어 편리함과 사용 시간을 늘렸으며 충전식 배터리 적용으로 유지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스마트 방음 귀마개는 프레스 공장, 조선소, 광산, 터널 공사장, 발파장 등 큰 소음이 발생하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포격장, 사격장, 비행장 등의 군시설 및 음악 공연장, 나이트클럽, 스포츠 행사, 이벤트 행사장 등 환경 소음이 있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 센서로 인한 가스 감지 기능을 추가하여 가스 노출 시 위험 알람 기능으로 가스 노출에 의한 질식 및 폭발 사고에서 작업자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시간 7분을 살짝 넘기셨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가스가 어떤 겁니까? 저희 가스 센서 가지고 O2 센서를 먼저 적용하고 있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그 산소 농도가 15% 이하가 되면은 질식체가 발생하는데 15% 정도의 어떤 감지 후에 어떤 질식체를 방지하는 그러면 제품입니다. 산소하고 또 가연성 가스도요? 네네. 이론이 안 맞는데 가연성 가스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네네. LFL이라고 화학 농도가 달라져요, 그죠? 네. 연소 화학 농도가 그러면 그 센싱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저희 제품 초기에는 산소 센서를 적용하지만은 작업 환경에 따라서 뭐 산소일 수도 있고 뭐 아모니아 가스일 수도 있고 여러 장소에 따라서 센서를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산소 센서든 가연성 가스 센서 하나만 몇십만 원 할 텐데, 그죠? 아니요, 저희가 제품 개발을 했는데 3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제품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릴라이빌리티를 어떻게, 신뢰도를 어떻게? 저희가 안에 하나. 네. 아까 제한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산소 결핍 위험 장소. 네. 그 안에 들어가 작업할 때 이 산소 센서를 믿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안에 하나 신뢰도가 떨어져서 산소 농도가 16% 이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바로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이 안에 하나 캘리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릴라이빌리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바로 사람이 죽을 텐데 안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인 내부 시험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가스 센서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 산소도 마찬가지고 CO2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활성 가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그 신뢰도가 없으면 굉장히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예. 저도 이제 뭐 센서 쪽 일을 한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다 공감하고 있고 그 안전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소음 환경도 작업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소음 대역의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지금 보여주신 거는 어떤 한 종류인데 이 가스 센서하고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지금 개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어떠신 건지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 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 각 작업 환경에서 어떤 소음 레벨이라든지 주파수 영역들을 측정해 가지고 그 특정 영역대의 어떤 소음 주파수를 제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동할 수 있는 그런 IoT 기술을 저희 제품을 향후에 지금 개발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저 핸드 무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전기 기능하고 이거하고 차별성이 뭐예요? 무전기는 저희 제품도 향후에는 이제 일단 통신 기술을 이용할 건데 네. 저는 통신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예. 차용하고 있는 기마개의 마이크로폰을 통해 가지고 회로를 통해 가지고 특정 주파수 이용 때만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어떤 말소리만 잘 들리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럼 사용자와 사용자 간에 거리 제한은 없습니까? 저희 마이크의 어떤 감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한 2m에 떨어져도 작업자들끼리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2m. 네. 그 2m는 아까 그 안전에 대한 한쪽에 사고가 난 걸 알림을 동료한테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2m 정도면은 내 눈앞에 바로 있잖아요. 바로 앞에 기능을 그 부분은 좀 그래도 한 20m나 10m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작업자가 환경이 변화 왔을 경우에 알림을 알려줘서 효과가 있는 거고 2m는 눈앞에서 바로 쓰러지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사안인데 그것으로 연결 기능은 좀 상당히 거리가 좀 문제 아닐까요? 네, 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m라고 한 거는 가장 적합하게 작업자들이 시끄러운 아주 소음이 큰 작업장에서 시끄러운 데서도 작업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까 20m, 10m 떨어져도 기존에 있는 기마개들은 길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저희 제품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20m 떨어지면 기존에 있는 단순 기마개보다는 아주 큰 효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품의 기능을 너무 다기능을 넣으니까 좀 그보다는 지금 기마개잖아요. 기마개. 안전 기마개면은 소음에 관계된 거 아니면 전달에 관계된 거 아까 지금 깨서 진단에 관계된 거 너무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범위 커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희 보면 가스 센서는 지금 옵션이거든요. 옵션. 예, 기본 기마개는 스마트 기마개가 기본 스탠다드고 오케이, 알았어. 거기에서 가스 센서는 옵션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환경에 따라서. 네. 예, 질문 시간이 종료 다 됐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 제품을 보면은 이렇게 넥밴드형으로 착용을 했거든요. 사실은 간단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에 거는 타입이라서 이게 센서도 그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이렇게 착용하듯이 그냥 간편하게 기마개 착용하듯이 착용하면 됩니다. 우리 그 넥밴드 이어셋처럼 이렇게 착용하다가 작업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특수 기능이 해가지고 사람의 목소리만 시끄러운 데서 잘 들을 수 있는 기능의 제품입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연테크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수연테크 발표에 대해 도민평가단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도민평가단 분들께서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네, 투표를 종료합니다. 그러면 도민평가단의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봐주세요. 한재방 다기능 안전기마개를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는 주식회사 셀보드 이승희님의 중부량 스티로폼에 대하여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불에 타지 않는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쉘보드 대표 이승희입니다. 여러분은 화재에 대해 얼마나 큰 경각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많은 화재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래프는 2016년도에 화재가 일어난 장소에 비례한 화재 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복합 건축물, 공장,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곳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일어났고 또 대부분의 원인이 부주의였습니다. 이는 2016년뿐만 아니라 14년, 15년에도 보시면 건축 구조물에서 화재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났고 특히 그중에서도 주거공간과 산업시설 쪽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이러한 건축 구조물에서는 작은 실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 구조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법은 드라이비트 공법입니다.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인해서 많은 건물들이 잦은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드라이비트 공법은 일반 건물 외벽에 이렇게 단열재를 붙이고 마감재로 최종 마감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시에 이 단열재에 불이 붙으면 화재 확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5년도에 정부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일반 단열재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6층 이상의 건물이나 필로티 구조물, 요양시설 건물에는 반드시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준불연 제품이고요. 저희 쉘보드도 그 중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쉘보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준불연 제품이고요. 불에 노출 시에 녹지 않고 굳는 열 경화성 제품입니다. 또한 원재료가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고 또한 스티로폼의 성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시공성이 간편하고 단열 성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저희 쉘보드의 성능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을 붙여도 뒤쪽에 열이 전도되지 않기 때문에 뜨겁지가 않고요. 녹지 않기 때문에 화재 시에도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제품은 불에 타지 않는 스티로폼으로 현재 특허를 가지고 있고 친환경 제품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품 단일 제품으로 준불연 성능도 인정받아서 시험 성적서를 취득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주거 단열재 시장을 살펴보면 일반 단열재 시장이 굉장히 컸는데 2015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쉘보드와 같은 고성능 단열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난연성을 첨가한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 밑에 있는 일반 단열재 시장도 추가로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 보신 사진은 저희 쉘보드를 가지고 건축한 건축물의 시공 사례들입니다. 네, 현재는 건축법 때문에 저희 제품이 외단열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샌드위치 패널, 패시브 하우스, 방화문 내장재, 층간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적용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포천에 있고요. 3,000평 부지에 이제 1,200평 공장을 지어서 두 라인의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현재 국내 마감 조치는 한국 바로코와 이미 납품 계약을 맺어서 11월 달부터는 전국 대리점에 저희 쉘보드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화문 업체 투인텍과도 계약을 하여서 저희 쉘보드를 방화문 내장재로 사용하여 시험 성적서도 이미 취득을 하여서 저희 쉘보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저희 제품을 알리려고 전시회나 경제서절단 활동을 많이 하였는데 그래서 해외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인 AC 엔지니어링 그룹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 쉘보드를 패시브 하우스에 적용하여 2017년도에는 미국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업체인 생고뱅에서는 저희 제품의 질을 조금 높여서 좀 까다로운 유럽 규격에도 통과해서 유럽에 진출할 수 있게끔 현재 서로 협업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외 여러 업체들하고 저희 쉘보드 납품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약한 건수로
계약한 거에 이제 의거해서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매출은 올해 20억이고 내년에 이제 해외 수출하고 다른 사업 분야로 넓혀서 계속해서 꾸준히 매출을 일으킬 생각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는 연일 전도율을 낮추고 난연성을 더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원가를 낮춰서 더 단가 부분에서 절감해서 많은 사람들 쉘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저희 쉘보드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스 있게 시간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양산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투자가 좀 됐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투자가 됐거나 투자 진행 중인 게 있나요? 투자가 이제 진행 중에 들어갔고요. 다행히도 감사하게 제가 이제 저희가 자금 때문에 솔직히 많이 어려워서 여러 이제 투자는 이제 오디션들을 많이 참가해서 이제 좋은 투자자, 건강한 투자자를 만나서 투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도 제대로 잘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이즈라면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한 20억 정도 투자를. 네, 양산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그 일반적인 스티로폼하고 네. 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생산 원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생산 원가 차이는 한 지금은 150% 정도로 보시면 일반 스티로폼이 100%라면 저희가 150%로 보고 지금은 그 정도인데 저희가 그거를 낮추려고 지금 예. 그리고 또 아까 그 2017년도에 열전도도를 떨어뜨리겠다고 했는데 네. 열전도도 측면에서는 현재의 그 스티로폼하고 네. 얘하고 어떤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더 낮춰야 네.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현재 솔직히 등급별로 따지면은 일반 스티로폼하고 저희 거 같은 비교를 보고 있는데 0.031에서 0.034까지가 이제 가등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스티로폼하고 저희 거는 이제 별 차이가 없는데 저희는 그 밑으로 더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 그 비드를 분석해서 조금 더 낮출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소재를 찾아서 열 전도율을 낮추고 난연성을 높여서 두께를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열 전도도는 충분히 낮은 게 아닐까요? 네, 스티로폼에 비해서는 열 전도율은 낮은데 에너지 규제 때문에 두께가 계속 두꺼워지고 있어서 예. 추가적인 질문 없으십니까? 저는 자료를 봐서 뭐 잘 알고 있는데 발표 자료 앞쪽으로 좀 한번 가볼까요? 네. 어느 그 부분? 앞으로 실험하는 거 있었죠? 실험하는 거. 이 얼굴에 대고 실험하는 거요?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되지. 예, 이거는 하려고 한 게 저희 전시회 때 사람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서서 직원 얼굴은 다쳐도 괜찮아요. 네. 저렇게 위험한 짓.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과학적인 실험이 돼야지. 저거 완전히 원시적인 실험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셀보드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발표에 대한 도민평가단의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도민평가단 여러분, 점수를 눌러주세요. 네, 투표를 종료합니다. 그러면 도민평가단의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전부령 스티로폼을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발표는 바이오스탑 남기현님의 시뮬레이션 수학에 대해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구체적인 제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셨는데 저는 아이디어 부분이라서 크게 보여드릴 건 사실 없고요. 즐겁게 이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하고 한번 같이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과 관련된 그림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아마 오늘의 주제가 될까요? 이게 뭔지는 다 아시죠? 포켓몬 고의 한 장면입니다. 이게 어느 방향을 가리켜야 되나요? 오늘은 소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화기는 사실은 너무나 친근한 그런 사물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관련 법령도 이제 준비가 돼서 드디어 모든 가정에서 소화기를 이제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 배경에는 지금 보면은 전체 화재의 4분의 1,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주택에서 일어나고 또 주택에서 화재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제 가정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매뉴얼들이 있고 교육도 많이 받아왔어요.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혹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불이 나면요 2분 안에 굉장히 심각한 사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세요. 중요한 거 챙길 시간이 있겠지, 가족도 챙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가정에서의 작은 불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커지는 데는 30초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30초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때 소화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이 들면서까지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소화기를 진짜 만져보신 분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불났을 때 소화기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정말 피를 뽑고 용기를 분사해서 불을 꺼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에요. 정말 많은 인력과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떨까요? 지난 7년, 8년 데이터인데요. 화재율, 사망률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제적인 교육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자, 화재가 났을 때 침착하게 소화기를 사용해서 우리 집의 불을 끌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슈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소화기가 교육이 사실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과 장비가 들어가는데 효율이 얼마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적인 방법으로 가상소화기라든지 모해를 가지고 하는 방법들을 이용했어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집에 난 불을 꺼보고 싶다는 욕구 항상 있거든요. 연습할 때 우리 집에 있는 불을 한번 꺼보고 싶은데 이런 다른 여타 방법으로는 불가능했거든요. 자, 이때 등장하는 것이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증강현실이 뭔지는 이제 지금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어떤 디바이스로 옆에 모든 경치를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어떤 가상의 존재가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술을 집안 화재에다가 한번 응용시켜 보자는 거죠. 자, 집을 보겠습니다. 우리 집이 보이죠? 거기 불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꺼보는 겁니다. 어떻게 끌까요? 스마트폰으로 끄면 안 되겠죠? 반드시 소화기를 들고 꺼야 됩니다. 그래서 고글을 쓰면은 이게 해결됩니다. 고글을 쓰고 우리 안경을 통해서는 우리 집안의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소화기를 동원해서 불을 끄는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바로 우리 주방에 있는 불이 이제 끌 수 있는 거예요. 특장점 이미 다 있는 겁니다. 증강현실 기술 다 있어요.
시뮬레이션 수학이 교육용 수학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결합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AR,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수학의 교육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시스템 구성은 이제 고글을 쓰고요. 수학이 자체에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끼고 다니면, 우리 집안을 다니면 침실과 부엌과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실제로 불이 난 부분을 내가 수학을 이용해서 15초 내에 꺼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증강현실 한 예죠. 보시면 이제 가상의 산물들이 보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어디까지 기술이 와 있는가 잠깐 보시면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실시간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우선 단계별로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저런 고급 기술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마커라는 거를 이용합니다. 조그마한 표지인데 인쇄된 마커를 중요한 부분, 뭐 냉장고, TV 또는 가스 스토브 이런 데 설치를 하게 되면 그쪽을 지나갈 때 그 부분에서 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투 트랙 개발하는데 첫 번째는 보급형으로 이런 마커를 이용해 가지고 집에서 가족들이 한번 놀 수 있는, 놀면서 소화기를 직접 한번 이용해서 불을 꺼보는 이제 그런 것을 한번 개발해보고, 또 하나는 동시에 좀 전문용어로 마커 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마커 없이도 한번 그 불이 나고 그걸 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우리 집 화재 지킴이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이걸 제안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센스 있게 시간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체가 없는 걸 보여드리니까 말씀하기가 좀 그러신가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증강현실 갖고는 실제 소화기의 훈련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물 소화기, 교육용 소화기를 가지고 모니터에 있는 우리 집의 어떤 부분에 난 불을 실제로 15초 내에 꺼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뭡니까? 그걸 빌려주는 겁니까? 뭐 만들어서 이걸 일회용 교육하는데 사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안전교육 단체 기관에서 이제 교육을 할 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일차적으로는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집에서 사용할 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장비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아까 투트랙 하실 때 첫 번째 보급형 저가의 고글이 있습니다. 저가의 고글이 있고 마커는 누구나 프린터 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불을 꺼본다는 시뮬레이션 효과는, 교육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할 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만약에 이게 좀 뭐 기회가 된다면 게임 회사들이 번들로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한번 차용할 수 있게끔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만 된다면 아주 불가능하지만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주로 교육 대상자가 누구죠? 정확히 저는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대상자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이제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놀지만 부모들도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만약에 우리 집에 정말 불이 났다, 어떻게 할 거냐,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대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그죠? 그다음에 애들일 텐데 저런 걸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마누라도 58살인데 아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을 끄는 사람은 가정의 소화기가 다 있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군가가 요 30초 내에 저
원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것이니까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도록 하면서 부모들도 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솔직히 여기서 소화기 꺼보신 분 많지 않으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하면서 한번 해봤는데 초보정 실수가 소화기를 들고 펜을 뽑습니다. 절대로 안 뽑힙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비상시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불을 꺼야 할 사람은 그 좀 나이가 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주머니가 될 수도 있는데 저 시뮬레이션 하는 걸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가족의 화합과 이런 가족 애로서 그 부분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일 제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뭐였죠? 그걸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게임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방안이 확장성 측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뭐 기술로 가능한 거겠죠? 기술은 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통합하는 게 문제인데요.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해결해야 될 이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거 한번 사용해보자고 살 것 같지는 않아서 어쨌든 그런 플러스 알파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화재 시뮬레이션 관계는 개발이 쭉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교육용. 네네. 그거는 지금 기관에서 다 그 소방 기관에서 다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는 구글과 앱과 개발 방향이나 기존 거를 차라리 기존이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뭐가 현실적 사용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이 개발하는데 구글이나 앱이나 여러 가지 대비 중에서 통합적인 뭔가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로드맵 관련된 내용이 좀 설명을 좀 부과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혹시 저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부분 많이 좀 고민해가지고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선 기존에 있는 모든 이제 시뮬레이션 소화기들의 단점은 컴퓨터에 있는 가상의 영상을 보기 때문에 뭐 불은 끄지만 이게 실제적인 어떤 실감이 좀 덜한 부분이 있고 그게 우리 집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증강현실 접목했을 때 소화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해서 착안한 겁니다. 지금 이제 구상 어떤 아이디어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다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다 해결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할 생각입니다. 질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어 스탑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도민평가단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도민평가단 분들께서는 점수를 눌러주세요. 네, 투표를 종료합니다. 그러면 도민평가단의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시뮬레이션 소화기를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발표는 주식회사 브링뉴 김원성님의 원터치 안전 삼각대에 대하여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7초 원터치 안전 삼각대를 개발한 주식회사 브링뉴 대표 김원성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만들고 국민신문고에 바로 투고했습니다. 정말 이게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사업을 방향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임백천 씨와 함께 임백천 씨와 함께 장작 50분 동안 국민들과 함께 안전상태 문제점과 앞으로 해결할 점, 경찰청 모든 분이 와줘서 이 문제점에서 공감을 해줬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나서 이르면 내년부터 현실에 맞게 규정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만큼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사고를 수습하다 또 다른 사고를 당하는 2차 사고. 뒤에 돌아본 순간 검은색 승용차가 브레이크도 안 밟고 온 거죠. 아이도 안 나왔을 정도 빨리 왔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고 저도 올라가는데 다리 이제 다 스치면서 차가 지나간 거죠.
수사차를 받고. 고속도로 2차 사고 건수는 전체의 3%에 불과하지만 치사율은 1차 사고 때보다 6배나 높습니다. 이 때문에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낮에는 사고 차량 뒤 100m 지점에 삼각대를, 밤에는 200m 지점에 불꽃 신호기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규정대로 지키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하다는 점. 사고 때문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를 많게는 200m나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화선 일단 죽어요. TV에서는 뭐 삼각대 설치하고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설치하다 죽어요. 정말 죽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다음처럼 야간과 주간에 100m, 200m 이 법이 있지만 다음처럼 안전삼각대는 작거나 어렵고 바닥에 설치하고 찾기도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거는 100m, 200m를 목숨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해병대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각 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안전삼각대 문제점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득과 설득을 끝에 한 달 전에 제7차 규제기획 현장 점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이 법 개정안을 고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현재 경찰청과 함께 지금 법을 함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 2차 사고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필요한 게 어떤 건지 군더더기 다 빼고 정말 내가 살아야겠다. 이 기능만 넣자.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제품이 바로 풀리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4학년도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우산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누구나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석으로 됐기 때문에 차량 외부, 내부에 자유자재로 붙일 수가 있고요. 또한 7배가 크고 7배 확대 반사되기 때문에 또한 건전지 없이 다음처럼 뒷 차량의 빛 반사로만 이렇게 밝기를 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이제 하얀색 보이는 250m 풀리가 보이는 겁니다. 여기는 안전삼각대와 자동차가 있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고 100m 정지거리를 넘은 순간에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14건의 특허 국내 9회까지 모두 출원한 완료 상태고요. 또한 각종 기술력의 인정을 받아 독일, 한국에서 4개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10억 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한국에만 2,500만 대가 있고 매년 200만 대가 중고차와 새 차가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저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우선 제품에 대해서 B2C 시장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와디즈라는 거를 해서 성공적으로 완료를 하였고 오늘 인디고고를 출발합니다. 60일 동안. 또한 다음 달에 마쿠아키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 시제품을 완판을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불량률이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 전략으로서는 동양과 서양을 나눴습니다. 동양은 선물 문화입니다. 또 서양은 개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동양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 은행, 자동차 딜러 이렇게 안전용품 사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 이상씩 운전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물을 받게 되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판촉물 쪽으로 보고 설, 추석, 무사 귀경을 바랍니다. 고객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 사용되고 다음처럼 판촉물로서 로고를 삽입하여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양에는 개인 판매주에서 아마존이나 월마트에 납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양경선에는 각종 도로공사의 안전운전 캠페인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로 떠가는 풀리를 향해서 전 세계를 석점을 할 예정이며 현재 5억이라는 그 크라우드 펀딩 목표로 올해 말까지 진행을 완료 후 소요 자금은 다음처럼 설비 자금과 운전 자금이 필요하며 작은 기회로서 현재 청년 지원 자금과 기보를 바탕으로 개발 완성하였지만 현재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안전산업에 오디션이 나왔냐? 대회를 통해서 현재 안전산업대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안전하시고 이렇게 이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싶고요. 또 어린아이들에게 안전이 따갑고 무섭다. 장난감처럼 가볍다. 이런 제품에서 안전의 친근함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스 있게 시간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전에 대한 아주 끊임없는 열정, 예,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성공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뭐 큰 건 아닌데 우산이라 보니까 우산 모양으로 하다 보니까 바람에 굉장히 취약하다. 특히 이제 대형 버스가 지나갈 경우에는 날아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구멍을 뚫거나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탈피할 수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진입 장벽이 없어요. 이거 특허 내기 어려워요. 이거 특허를 낸다 하더라도 위에서 비슷한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하셔서 이제 아이템 법규 이렇게 바꾸셨는데 이제 값싼 카피 제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좀 걱정스러운데 거기에 좀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제품을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컨의 안전상태가 움직이면 불합격입니다. 저는 현재 검사를 하기 위해서 KTI, 한국건설협회, 전기전자금속협회 모든 데 찾아갔지만 이 속 실험을 해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계를 직접 사서 그리고 자동차를 부착하고 100km 속도로 달리면 20m/s의 동일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 와중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허가 14개가 있다는 것은 특허는 우산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자동차 그렇지 보면 특허가 들어가고 어떻게 활발하게 이 우산을 거치하는데 여기에 특허가 집중되어 있고 또한 여기 하나 숨은 기능이 이 두 버튼을 누르면 우산이 됩니다. 왜 우산이 중요하냐? 그는 여러분 민방위는 아시죠?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1년에 비 두세 번 옵니다. 비 올 때 우산 찾아보는데 없어요. 근데 풀리가 있었지. 우산으로 쓰면서 도대체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이게 고장이 나는지 한 번쯤은 민간 훈련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또한 우산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바람감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초속 20m/s까지도 강등하는데 그는 지금 바람을 여기서 옆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바람입니다. 맞바람? 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가 차량을 달리면서 어디서 20%/s를 준비했어요? 차량을 달고요. 예. 앞에 이제 제가 거치대를 하나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풍소 이런 실험을 기관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달고 100km 속도로 달려봤죠. 근데 자석의 밀림이나 그러면 지금 반대로 역으로 되면 엮였는데 디비지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반대로. 예, 반대도 되고 앞에도 되고요. 왜냐하면 트렁크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통 자동차 지나갈 때 이제 와류 현상이 나오죠. 돌아가 버리죠. 이제 이 바람이 동일 방향으로 돈다든지 있을 경우에는 관계없는데 네. 역방향이 돈다든지 아까 회오리식으로 만약에 반대쪽에 올 경우에는 뒤집힐 우려가 있대. 뒤집혀에 대한 안전성 관계는 중요하다. 우산이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과학의 집체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방풍 살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규격이 적어서 만약에 뒤트렁크에 이제 사고 났을 경우에는 실내에 예. 그 열지로 못할 경우에는 사용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형에. 이게 나는 크기가 큰 줄 알았는데 네. 규모가 적으니까 실내에 보관을 해도 가능하겠죠. 의자 밑에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SUV 차량이나 트럭 같은 경우는 뒷 차량에 이제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자동차 밑 좌석에 충분히 이제 보관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원터치 안전 삼각대입니다. 이 삼각형 이제 모양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규제 개혁안에서 어떻게 바뀌냐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200m에서도 일반 안전 삼각대보다 시안성이 높게 되면 이제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적으로도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승을 해서요.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일단 그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리 규정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저것을 구매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네. 차에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팔 것인지 아까 뭐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지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이제 우리 일반 운전자들이 삼각대 그러면 저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 아까도 불빛에서 보셨지만 이제 물론 삼각형 모양도 있습니다만 이제 별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아무리 그게 시인성이 좋다 한들 저게 사고가 났다라는 거를 일반 운전자들이 알 수 있게 하려면 그 원래 모양에서 벗어나는 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이제 버전보다 이제 한국형에 맞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별 모양이 굉장히 환영하는데 동양 쪽은 삼각형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별 모양을 없애고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엮어서 안전삼각대에 4.5배를 확대한 샘플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 외면 구성은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 관습, 법에 맞게서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을 가능합니다. 규제 완화가 되는 건 확실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될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12월에 확정이 되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우선 거리는 절반으로 줄기로 확정을 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는요. 30m에서 50m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모양도 뭐 어떤 모양도 뭐 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는 삼각대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저거는 사고가 났다는 걸 인지하지만 다른 모양으로 가게 되면 그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삼각형을 더 확대해서 그에 대한 보완한 제품으로 출시가 가능합니다. 예, 질문 시간이 한 2분 정도 오버돼 가지고요.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민평가단의 점수를 알아보겠는데요. 도민평가단 여러분께서는 점수를 눌러주세요. 네, 투표를 종료합니다. 그러면 도민평가단의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원터치 안전삼각대를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번째 발표는 주식회사 V플랩 오유미님의 VR 활용 시설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V플랩 대표 오유미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저는 아이디어 부문이라서 요즘 여러 가지 재난이나 재해 시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 대처를 하고 할 수 있는지 인터랙티브 비디오 기술과 GPS를 활용한 그런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지진이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고 뭐 화재라던가 이런 재난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린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가끔 다니는 쇼핑센터가 얼마나 안전할지, 갑자기 무너져서 나도 사고가 당하지 않을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화기는 잘 작동할까? 홍수가 나도 우리 집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걱정들은 점점점 어떤 걱정 비용, 재난 안전에 대한 비용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뭐 여러 가지 소화기에 대한 화재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재난도 다양해지는 만큼 우리가 재난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보는 방법도 보다 스마트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공무원분들이라던가 관련된 분들께서 평상시에도 굉장히 열심히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 점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있는 건물이 어느 지점이 관리가 돼가고 있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응형 동영상과 GPS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이 건물이 얼마나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안전하고 또 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피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네, 잠깐 반응형 동영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영상은 다 눈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인터랙티브 비디오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로서 동영상 안에 각각 정보를 태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런 공간들을 360도 카메라로 촬영을 한 다음에 각각 포인트에 정보를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천장 스프링클러를 반짝반짝 있는 걸 누르면 이 천장 스프링클러가 몇 월 며칠에 점검이 되었고 어떤 원리로 동작이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이 벽면 같은 경우는 뭐 내진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용자들이 손쉽게 눌러서 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설 점검을 하시다 보면 이런 간단한 건물이 아닌 발전소라던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매뉴얼만 해도 굉장히 두껍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생긴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전문 인력이 아니라면 때로는 어떤 매뉴얼의 혼돈이라던가 점검의 혼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GP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 중에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영상들을 셀렉트 해주고요. 그중에 현장에 맞는 영상을 선택해서 보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작업 관리자는 기존의 그냥 단순한 매뉴얼이 아닌 영상과 결합된 매뉴얼을 통해서 빠짐없이 정확하게 제대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IT 기술을 활용해서 점검한 내용들이 그대로 전송이 돼서 이용자들은 눌러서 언제 점검이 됐는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다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적합해서 예를 들어 내가 극장에 갔을 때 단순히 어떻게 간다 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발표를 끝내고 바로 시연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요즘에 재난을 보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그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잘 관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말 빠짐없이 정확하게 꼭 전문 인력이 아니더라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국민은 스스로가 내 주변에 대해 안심한다면 보다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똑같은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똑같은 영상을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관리자 모드, 두 번째는 일반인 모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동영상에서 그냥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이 시설물을 어떻게 점검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설은 어떤 체계로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바로 체크리스트를 띄워서 영상 안에 바로바로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복잡한 시설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반짝반짝이는 마커가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버추얼적인 느낌을 씌워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증강현실 부분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더 복잡한 표 같은 경우도 내가 영상을 보면서 직접 영상과 실물을 대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작업상의 오류들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각각 어떤 공장인지 이 하나의 영상 안에서도 다른 영상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설에서도 섹션을 즉시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아까 이게 기억이 나실 텐데요. 조금 전엔 체크리스트였다면 이제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이용자들에겐 여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시설이다라는 걸 안내합니다. 이런 식으로 엑설런트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걸 홍보할 수도 있죠. 네. 저는 아이디어 부문이다 보니까 한번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일반인들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요즘 가장 핫하게 우리가 그리고 일상적으로 상영하고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시설 기관과 일반인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센스 있게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은 자유스럽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그 기술적으로는 되게 잘 봤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돈 벌죠? 실제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커머스나 교육 쪽은 현재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 관련해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안전산업 관련해서는 저희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 그냥 공공기관 시설 중에서도 특히 이 성남만 해도 지금 가스안전공사라던가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관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삼풍백화점이라던가 굉장히 뼈아픈 사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이라던가 극장 같은 이런 밀집 기억이 있는 일반 상업시설에도 적용 가능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대상 건물이 가스공사라는 용어를 답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가스공사는 국가 보안시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대상자를 여기서 개발할 때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보안시설에 관련된 공공시설 중에서도 이런 거는 오픈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가스공사의 안전관리 담당자가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항목별로 안전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지금 이 개발된 내용이 중요한 시설이 언제든지 그러니까 시스템으로서 확인되고 언제든지 알려줄 수 있는 그렇게 개발 구별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민간이 이어하는 오픈된 할 수 있는 아까 그 백화점 관련된 내용 이 부분도 결국은 그 백화점 시설을 전체 오픈된 가운데에 하는 내용 차라리 극장 같은 거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의 범위를 민간과 관을 구별해 가지고 법적 기준 점검 체크리스트를 그 시스템을 개발을 방향을 잡아 놓으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면접 평가를 할 때 왜 이걸 아이디어 부문에 냈냐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근데 아이디어 부문에 낸 이유가 저희 회사는 IT 기업이고 이런 반응형 영상 솔루션을 만드는 데는 특화가 되어 있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전 관리라던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기관에 대한 수요라던가 니즈를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아이디어 부분에 접근했고요. 이런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있다면 보다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일 다 하려면 정부가 해도 10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부가 해도 한 10년 해도 완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 현장은 굉장히 다양성이 있어요, 그죠?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뭘 대입해서 뭐 딱 이거 대입하면 위험이 뭐가 나오고 어떻게 점검하고 하는 게 딱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다양해서, 그죠? 뭐 기계 공장, 전기 공장, 뭐 자동차 공장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물론 뭐 아이디어 부분이라니까 그런데 실현 가능성 있게 우선 뭐 나는 뭐 하겠다 이렇게 한 개 정도 일단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내 생각에는 이럴 거야라고 하면 전부 다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점이 뭐가 있냐면 매뉴얼을 안 읽어요. 그죠? 우리 휴대폰 사면 사실 거기 사용 설명서 나오죠. 그거 맨 먼저 버려요, 쓰레기통에. 그죠? 자동차 사도 뭐 그 매뉴얼 비닐로도 안 까고 그냥 계속 중고차로 팔 때까지 꺼내보지도 않는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뭐 고장나면 발로 한번 툭 차보고 뭐 손으로 때려보고 껐다 켰다 해보고 해서 어떻게 해서 살려내잖아요. 그죠? 그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막 너무 이렇게 넓게, 그죠? 제가 지금 볼 때는 말씀하신 게 너무나 넓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공장에서 산업재해로 날아가는 돈이 1년에 한 2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조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용접 작업이면 용접 작업, 그죠? 높은 곳에서 일할 때 작업 이런 거는 뭐 용접은 똑같잖아요, 그죠? 뭐 몇 가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지 않나 싶어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반응형 동영상 솔루션을 개발해서 요즘 열심히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커머스나 교육 쪽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현대모비스와 미팅을 하면서 이미 이런 상업시설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화를 해놨고 지금 고민이 동영상도 있고 디지털화된 매뉴얼도 있는데 이걸 매칭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검색에 대한 오류라던가 시간적인 낭비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영상 속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지, 현재 저희가 동영상, 그리고 저런 텍스트나 이런 시트, 테이블까지 다 인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기관도 같이 적용을 한다면 특히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있는 부분에선 조금씩이라도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VF 요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도민평가단 점수를 알아보겠는데요. 도민평가단 여러분, 점수를 눌러주세요. 네, 집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VR 활용 시설 안전 관리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